7시 13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쉬운 경제.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지금 아시아에 떠오르는 사령, 내용 중에 어디쯤 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브릭스라고 한때 있었잖아요. 전 세계 정말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네 나라를 말했었는데 그중에 브라질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S&P에서 얘기한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번엔 브릭스가 사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죠? 네. 또 브라질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S&P죠. 그래서 네. 어제 새벽인 것 같아요. 브라질 신용등급 같은 이제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 적격이었었는데 이제 투기 등급으로 네. 이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는 아니고 셀 쪽에 표시 이제 신용등급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브라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넓은 영토가 원자재 이렇게 했는데 자원이 너무 원자재 부러운 때문에 나라인데. 자원이 때문에 워낙 이제 또 탄탄한 나라로 평가가 됐지만 전 세계가 지금 자원 때문에 지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만 브라질은 워낙 또 그 원자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원유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런 그 원자재가 그 금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1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브라질이 그 재정 쪽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월드컵을 치렀었고 또 내년도에 또 올림픽이 그렇죠. 리우 올림픽이요.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이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대적인 이제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는 이제 경제가 좋지 않아 갖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세출은 이제 워낙 많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측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해요. 후세 대통령 여론조사가 대단히 안 좋아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70% 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정 쪽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시장 상당 바라볼 때는 재정이 여러 가지 이제 적자가 생긴다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재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시장 가격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재정 개혁의 이제 후퇴 가능성이 이제 비등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는 건 그걸 사다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세계 경제가 사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내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단순하게?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난달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도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달러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는 쪽이 미국 쪽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건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표시되는 그 달러 가격 강세를 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거죠. 원자재 하락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디플레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헤어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이제 그 통화가 헤어라거든요. 달러 대 헤어라가 금년 들어와서 지금 43% 정도 지금 절하가 됐어요. 상당히 부담이 생긴 거죠. 그 미국 금리가 미국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에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이달 말에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미 금리 인상이 9월 달은 좀 지나가고 그에 따라서는 올해 말이나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이제 FOMC 그 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좀 9월 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머징 신흥국들에는 이제 그 자본 유출의 어떤 그 위험 이런 부분들을 키우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통화를 절하한다면 네.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또 신흥국 쪽에서는 수출과 경쟁 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다시 또 통화를 절하거나 절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통해 갖고 실질적인 그 통화 절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될 경우 또다시 이제 또 전 세계 금융시장, 실물 경제가 또 이렇게 좀 회오리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커지게 된 거죠. 그 세계 경제는 두 여성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그냥 했는데 잘 모르면서 IMF 리카르도 총재인가요? 네네네. 미국은 영원히 금리를 그냥 올리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지금 그만큼 이제 그 경제가 부담이 좀 된, 딴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올리게 될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이 있다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브릭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머징 국가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뉴스들이 들어오던데요. 인도도 한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통일이 바뀌면서 이제 좀 개혁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인도는 좀 괜찮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나머지 지금 러시아, 브라질은 러시아도 사실 이제 통화가 루블화가 이제 금년 들어서 거의 20% 가까이 절하가 됐고 브라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위험하고 중국하고 인도가 좀 괜찮았다가 중국도 좀 지난달에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서 1차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쪽에서의 절하가 생기면 다른 나라의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긴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정치 얘기 아까 조금 하셨는데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는 모디 총리인가요? 네네네. 이분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그래서 좀 튼튼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국채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많이 샀습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은 원자재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경기였던 그런 사이클하고 매치가 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나빠졌다가도 다시 또 좋아지고 해서 수돈 몇 차례에 걸쳐 갖고 또 이거 위험하지 않은가 이랬다가도 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금리는 굉장히 좋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10% 가까울 때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죠. 그래서 많이들 사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또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국내에서 지금 산 해외 채권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브라질이 5조 그렇게 많아요? 때문에 좀 많은 편이죠. 잔액 기준으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들어가고 지금 통화가 40% 이상 지금 절하가 됐고 금리도 시장금리 브라질 시장금리가 지금 14.98%거든요. 1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통화 절하를 위한 한차선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이 하락 때문에 생긴 손실을 하면 그냥 만약에 환해지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절반 가까이 지금 사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더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좀 일찍 사신 분들은 높은 금리로 사실 이제 이자를 좀 받으셨으니까 상당히 좀 덜하긴 한데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헤아라가 이제 부분적으로 다시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재정 이해가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좀 환매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여쭤보면요. 중국 쪽 전문가시니까 중국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도 많이 펀드니 이런 거 해서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펀드 좀 이제 채권 연쪽보다 이제 주식이 많죠. 후광통으로서 열어놨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요인보다 그런지 브라질도 지금 정치 리더십 약화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쪽도 좀 정치적 갈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국유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네. 그 시간은 브라질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다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 방향을 갖다가 잡아나가면 네. 주가도 나름대로 어떤 유지 내지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도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학의 정유신 교수였습니다.